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비 피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퍼부은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열차가 멈춰서고 공항도 폐쇄됐습니다. 전남 구례읍은 수돗물조차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 농경지 곳곳은 물에 잠겨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곡성군에서는 마을 뒷산이 무너져서 주택 5채를 덮치는 바람에 5명이 숨졌습니다. 담양에서는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80대 노인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주변 농경지와 주택 등은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와 그 일대 전남 지방에서는 도심, 외곽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변 도로, 상가, 주택,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 과수원, 축산농가 등 집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장마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섬진강 일대에 홍수 피해가 난 것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낙동강 합천 창녕보 인근 제방봉규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합천 창녕보가 제방붕괴의 원인인지의 여부를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 일대에는 전북 남원 지역에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8일 낮 남원시 금곡교 근처 제방과 곡성군 고달천 합류부 인근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뒤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경남 창녕군 일대에 이틀 동안 3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9일 새벽 창녕 함안보 인근 제방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번에는 보가 물길을 막아서 제방이 터졌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예산 22조 원을 들여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한 사업이었습니다. 설계 당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물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해서 홍수 예방과 가뭄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 한 푼도 없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은 감사할 때마다
그 결론은 번번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검사기관이고 감사기관이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정치적인 풍향에 따라 항상 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매우 수치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4대 강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라며 재조사 평가를 하라는 지시를 한 셈입니다. 그 결말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비 피해와 관련해 경남 환경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폭우로 합천 장령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구간 수위차가 30cm가량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이 붕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창녕군 주민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4대강 사업 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한 침수 피해가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 이번 뚝 붕괴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평소 제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보가 수압을 높여 제방을 무너뜨렸다면 팔당댐, 소양강댐 등 대형 댐 인근의 제방은 다 무너졌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사고 발생 전 종합적인 제방 보수 관리 계획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낙동강 제방 일부가 무너진 원인은 관리 당국이 수량 예측을 통해 미리 합천댐의 물을 비워놓았어야 하는데 이번 장마에 갑자기 방류하면서 보에서 흘러내린 물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 당국이 수량 통제를 잘못해 불어난 물이 낙동강 합천 창녕보 인근까지 역류해서 제방이 범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홍수 조절을 관할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체계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자원 공사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 역시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당국의 잘못된 물 방류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생활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거대한 국토 개발 사업에 대해 유지, 관리, 보완을 통해 그 효율을 높이려 하기보다 먼저 정권이 한 일에 대해 헐뜯고 허물겠다는 식의 정치 논리로 임하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와 운영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4대강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또 조사 검토하느라고 시간과 돈을 들입니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는데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헛바퀴나 도는 정치 논리의 허상을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변치 않는 원리는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현명한 사람들은 앞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 위에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공을 들여 벽돌을 한 잔씩 쌓는 식으로 일해왔습니다. 남이 해놓은 일을 몽땅 헐어버리고 처음부터 다 내가 새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성취한 예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